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살한 초, 중고 학생이 822명이라고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 등교가 시작된 21년, 22년에는 그 수가 급증했는데요. 20년까지만 해도 1년에 약 140명대를 보였는데 21년, 22년 모두 190명이 넘었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하지 않은 기간에 자살한 학생들이 적었고 등교 이후부터 이제 급증했으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아이들의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최근 2년간 매년 200명 가깝다는 상황은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극단적 선택까지는 아니어도 깊은 우울을 겪고 있는 학생들 역시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약 3만 7천여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고 해요. 이 자료는 2018년에 비해서 6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만 6세에서 11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죠. 2018년에 비해서 91%가 넘는 비율로 증가했다고 해요. 5년 사이에 91% 넘게 우울한 초등생이 늘었다는 건 이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죠. 이제 초등 시기에 그 정도 늘었다면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생활에 올라가서는 한국 입시 교육 현실에서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앞으로 5년, 10년이 더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자, 통계를 보니까 이제 상황이 좀 급박하죠. 우리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운동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고학년의 경우 주당 3교시 정도의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기다려요.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운동장을 향해서 뛰어가죠.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도 학급에 한두 명 정도는 보통 있어요. 그래도 일단 넓은 공간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답답함이 해소가 됩니다. 많은 심리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거고요.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 불안 요인 때문에 이제 수업 중에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보건실에 다녀와요. 그런데 유독 체육 시간에는 활동하다가 다쳐서 보건실에 가는 아이는 있어도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보건실에 가는 아이는 현저히 적어요. 그 활동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뭔가 모르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안정감이 불안하다고 느껴지시면 일단 데리고 나가서 농구든 축구든 줄넘기든 배드민턴이든 하루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가장 쉬우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자, 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안정감이 드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을 보면 좁은 공간을 좋아합니다. 2층 침대 좋아하고요. 방 안에 작은 인디언 텐트 같은 걸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이제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가죠. 그래서 교실에 이제 책상을 한쪽으로 좀 좁게 밀착시킨 형태로 배치시킨 다음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5인용 텐트를 창가 쪽에 설치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면 그 텐트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에 책상이라는 공간 말고 이렇게 침대에 예쁜 모기장 같은 걸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아이 방에 아이를 위한 작고 폭신한 소파를 놓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공간에 폭 파묻혀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뭔가 아지트 같은 나만의 공간,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요. 우리 집에 내 아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 운동, 또 다른 하나 공간 마련. 자, 아이들의 심리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 이제 뭐랄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한데 효과는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특히 봉사가 직접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미취학 어린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놀아주는 봉사활동 같은 거 좋아요. 고학년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미취학 어린이들과 놀아줄 수 있죠. 이렇게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소중함이 내 주변의 상황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고요. 그 감사함이 정서감에 긍정적 영향을 줘요. 제가 스카우트 담당 교사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몇 년간 진행했었어요. 독거노인 집에 방문해서 그냥 말벗을 해드렸던 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의 기억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거든요. 그 감사함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또 더 큰 위안을 받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좋은 방안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 그리고 공간 필요한 것, 그리고 봉사활동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상 안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로 심리적 상처를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잘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낮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시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스트레스 저항력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약간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약간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예방주사 같은 거죠.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활성화된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소량 들어있는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뭔가를 원하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말고 약간의 지연 시간을 두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결해 줄수록 스트레스 저항력보다 짜증을 쉽게 내는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습관, 정서적 불안의 상황까지 가는 과정을 막아주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주려는 태도가 오히려 스트레스 저항력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또 평소 어떤 환경이 자녀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도 나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기에 고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기본 상식을 모르면 작은 일에도 불안이 높아져요. 필요 이상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상식, 또 식습관 상식, 생활 법률 등의 생활에 필요한 상식, 이런 것들을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습관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않게 되죠. 공부하고 문제집 푸는 시간 못지않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상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그러한 관련된 대화, 그런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고민이 상당 부분 불안까지 가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정서 안정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 자신의 정서 케어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안하거나 심리정서적으로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 기복이 잦은 경우 아이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심리검사 통계를 보면 부모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존감이 낮게 나와요. 이건 다른 심리정서 부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심리정서적으로 무척 건강한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나의 몸 컨디션이 좋고, 나는 뭐 의지력이 강하고, 나는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하게 자녀를 통제하고 만들어 가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힘이 있고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왜 그렇게 스스로 강한 통제력과 강한 의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안이 내재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타인에 대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아이가 뭔가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보호자 자신에 대한 성찰도 꼭 동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죠. 사실 부모인 우리도 하루하루 힘들고요. 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날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 부모를 위한 방편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요,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성찰하고 바라보는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고, 뭐 안다고 해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급한 대로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정서적으로 힘들 때면 가족 구성원 또는 친한 친구, 뭐 직장 동료 등 누군가와 자주 포옹을 하시면 좋습니다. 포옹하면 그 순간 무의식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연대감은 불안을 상쇄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죠. 한때 프리허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실제 심리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혼자 포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건 아니지만 따뜻한 물의 온도가 포옹할 때와 같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가 걱정되고 힘이 드신다면 일단 따뜻한 물로 5분, 10분씩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처음보다는 한결 기운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